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던 오남매. 효선 씨가 사라진 후 형제는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 같은 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지게 된 거죠. 손가락이 5개잖아요.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41년 전 사라진 효선 씨. 세월이 흐르고 남은 형제들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지만 효선 씨에 대한 그리움은 어린 시절 그대로입니다. 미안하다, 혼자만 떨쳐놨어. 우리 빨리 합류하자. 해서 나 보고 싶다. 사이좋던 오남매에게 생긴 빈자리. 세월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은 형제 김효선 씨를 찾습니다. 제보자를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목포의 한 동네입니다. 30여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결국 현수막까지 제작했다는데요.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언니 되는 분이 여기 김효인, 저는 이제 남동생 김준수라고 합니다. 이제 찾는 사람은 김효선인데 오남매 중에 넷째였던 효선 씨를 남은 형제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1980년 사라질 당시 겨우 입양궁했다고 6살이었다고 써있네요. 합니다. 정확히 입양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어떤 동의도 없고 예? 허락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지게 돼버린 어떻게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네. 않는 상황인데요. 효선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 걸까요? 동의 없이 어떻게 가?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효선 씨와 함께 살던 고향집. 이곳에 올 때마다 옛 추억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말이 안 되잖아. 여기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갖고 우리가 잠안 올 때 문 열어갖고 와 그거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 기억이 많이 없지만 저도 나름 좀 성장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나를 다시 만나 새로운 기억을 쌓고 싶다는 준수 씨. 직접 이제 다 이렇게 지어갖고 이제 아버지 딴에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지. 당시 가족은 동네에서 꽤 유복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야 했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오남매를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 네. 있었고 효선이 누나가 작은 엄마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작은 엄마 주위 사람이 자네도 애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키겠냐고 그 달라니까 주라고 잘 키웠다고 그러니까는 그랬게라 그러면서 그냥 줘버렸대요. 그때 당시 어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란 얘기죠. 그것도 우리가 어렸으니까 가서 데려온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타지로 갔던 어머니가 돌아온 후 친척 집에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는 기쁨의 재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넷째 효선 씨는 모르는 집에 보내진 후였습니다. 아하.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추억이 깃든 집도 함께한 기억도 세월이 지나며 사라져가지만 효선 씨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서울에 사는 둘째 김선옥 씨도 애타는 마음은 운전 중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쉬어. 어머니께서는 그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그런 세월을 사시다가 일찍이 운명을 하셨답니다. 만나서 하지 못했던 정을 많이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게. 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다가 또 수시로 공급증 있으면 연락하고. 형제가 다시 만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을 텐데요. 오남매 중 넷째였던 김효선 씨를 찾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 살았고 6살 때 작은 어머니에 의해서 다른 집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아직 동네에 그대로 살고 계시는 작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키운다고 데리고 왔지 할머니하고 나눠서 요 얘기는 할머니가 데리고 있고 그것은 내가 키운다고 데리고 왔지 손잡고 국민학교만 가르쳐갖고 우리 애들도 다 서울로 보내버렸어. 못 가르치겠으니까 겁나 곤란한 게 집안 할매가 그랬다니까 어찌고 키래야 뭐 주어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할매가 얘기가 좋은 놈 있다고
가르치고 잘 키웠다 그랬어. 그만만 먹고 줬지. 내가 키웠으면 그런 일 없을 것인데 속이 없은 게 줬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작은 어머니. 그게 효선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효선 씨가 어디로 갔는지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우더러 모른디 아무것도 모르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천백학 씨는 다 함께 중말을 했지. 지기 친구라고 주라고. 중매인분을 찾아야 작은 어머니는 아이를 부탁했을 뿐 효선 씨를 찾기 위해서는 연결고리인 중매인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 나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잘못되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화들 좀 내지 마시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군가를 기억 좀 해보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딱그 여자를 옛날에 뭐 여자집이 어렵게 그런 얘기 다른 날처럼 피었으면 쓰겠다 할게. 그러니까 이제 한날 소개 하나 해줘볼까? 내가 그거 몰라.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몰라요. 그래도가 그렇게 누가 먹었다. 우리 안 먹었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약간은 10에서 1이라면 1 정도는 어디 동이란 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정확한 기억에 형제는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자들 여가 다 수룩이 좋게 생겼대요. 그 여자 가만 기억을 해볼게. 그 집이 뭐 선생님이라고 여자 국악은 저기는데 겁나 그집 좋은 집인데 하나 있으면 피었으면 적었다고 이제 누가 그랬어.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다게. 근데 안 사람이 있지 안 사람이 누가 자꾸 잡았어. 아이 그런 마음으로 저기를 이제 기억이 다리를 뭐 무르고 3번 수술해 물고 마취를 많이 해서 그런가 기억이 아주 저 떨어져갖고 뭐 기억을 못하겠다게. 지금은 이제 원망이라기보다는 찾는 데가 더 우선이니까 조그마한 기억이라도 나시면은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당시의 기억만 갖고는 효선 씨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형제. 경찰서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없어진 거잖아요. 미성년자였잖아요. 이렇게 목격자만 단순히 찾다 보면 경찰도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수사 권한이 없는데 막상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남들한테 물어보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다 불발이 되고 공소시효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막막한 상황 속에 효선 씨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양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목포 산정동에서 이렇게 그 교사 생활을 했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성함만 하셨는데 알면. 효선 씨도 근처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확률이 높은 상황. 가장 유력한 학교의 졸업 앨범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지며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이 사진 속에 만약에 그 효선 씨가 있다면은 얼굴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인데 혹시 못 알아볼까 싶어요. 혹시 아까 요청하신 정보로는 이혼이 나오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차이는 안 닮았어요. 혹시 몰라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앞뒤 연도의 앨범까지 봤지만 안타깝게도 효선 씨와 비슷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좋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사실. 찾아서 엄마한테 데려가고 싶고 제발 이번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5남매 중 넷째였던 김효선 씨를 남은 형제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살았던 김효선 씨는 1980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어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목포의 다른 집에 보내졌다는데요. 현재 나이는 40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5남매가 다시 모일 그날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갑자기 형제가 없어지면 그 심정이 어떨지 지금 상상도 안 되는데요. 많은 분들도 티벗으로 좀 다양한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공감 댓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보는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까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좀 양부모에 대한 다른 단서가 없을까요? 아까 잠시 나왔는데요. 양부모를 알고 있던 그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중매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양부라는 분이 1980년도
목포 산정동 그리고 용당동 소재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바로 이 그 중요한 단서가 이 효선 씨를 찾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좀 찾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보니까 뭐 공소시효 얘기를 하네요. 좀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부의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 게 나왔으니까 경찰과 그리고 교육청 이 양쪽의 그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김효선 씨를 찾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남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 꼭 돌아오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남매 중 넷째였던 김효선 씨를 형제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살았던 김효선 씨는 1980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작은 어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목포의 다른 집에 보내졌습니다. 현재 나이는 45세에서 47세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이좋던 오남매가 다시 모일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